자, 7강 2점짜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자석이 있으면 보통 이제 N극에서 자기력선이 나가고요. S구 이렇게 들어오죠.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오고 S구 들어간다. 학생이 괜찮은 표현. B 같은 경우에 자기력선의 밀도가 크면, 밀도가 크다는 건 지금 이쪽 부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력선 밀도가 클수록, 그러니까 이쪽은 작고요. 이제 이쪽은 큰데 자기력선 밀도가 클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크다. 이것도 괜찮은 표현입니다. 자기장의 방향은 P와 Q와 같다라고 했는데 사실 자세히 보면 Q는 이 방향이고요. 접선 방향이죠. P는 이 방향이니까 결국 방향은 다르다. 그래서 학생 C는 틀렸네요. 그래서 맞는 거는 A와 B 3번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직선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한번 보면 자기장의 세기는 비례상수 K 있고요. 그리고 거리에 반비례하고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는 이런 값을 갖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한번 문제를 접근해 볼 건데 일단 P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B0래요. P면 여기인데 여기가 어떻게 구할 거냐면 거리가 D니까 K D분의 I0 여기 I0니까요. 요게 지금 현재 B0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P에서의 전류의 지금 방향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지금 전류가 윗방향으로 흐르니까 오른손 법칙, 오른나사 법칙 생각하면 여기로 들어가고 이쪽으로 나오는 이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나오는 방향이다 P는 맞는 말 될 거고요. R에서 A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세기는 EB0다. R이면 지금 거리가 P보다 2배 더 멀잖아요. 그러면 K, ED분의 I0 이런 꼴일 거고요. 요게 B0니까 얘는 2분의 B0겠다. 그래서 2B0가 아니고 B0분의 2분의 B0 이런 꼴이 될 겁니다.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2I0일 때 그러니까 전류의 세기가 2배로 늘면 Q에서 자기장 세기는 4B0 했는데 Q에서는 자기장 세기가 B는 K 그리고 D분의 2I0로 바뀌었겠죠? 그러면 기존보다 2배 더 커진 거니까 2B0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네요. 맞는 거 기억 하나 이렇게 가면 될 것 같고요. 3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X는 0에서 자기장이 빵이래요. 그럼 이게 지금 윗방향이거든요. 그러면 A가 만든 자기장 방향이 5점, 여기 0점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일 거고요. 이제 이쪽에서 나오는 방향이겠죠. 그럼 P가 여기에 지금 나오는 방향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전류가 윗방향으로 흘러야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오른나사 법칙 생각을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B에 흐르는 전류 방향은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 방향이어야 되고요. D에서 AB에 흐르는 전류의 자기장의 방향은 수요 나오는 방향이다 물어봤는데 지금 여기서 자기장이 빵이거든요. 그 말은 여기가 I0면 그러면 지금 이 0점 지역을 한번 해보죠. 이 0점 지역에서 어떤 상황이냐면 A가 만드는 이렇게 할게요. A가 만드는 자기장 이거는 K 그리고 D분의 I0 이렇게 될 거고요. 만약 P가 만드는 자기장은 K 그리고 이 사이 거리가 ED니까 ED분의 IB 될 겁니다. 지금 얘네 둘이 방향은 다르고 크기가 같아야 지금 P에서 원점에서 만드는 자기장이 0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 둘이 같다라고 놓고 계산을 해보면 결국 IB가 2I0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I0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의 지금 상황을 물어보면 니은지 X는 D인지 여기니까 여기서의 상황을 물어보면 상황이 좀 바뀌죠. 여기서는 여기까지니까 지금 2D분의 I0 근데 얘는 지금 들어가는 방향 지금 빨간색이 만드는 건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러니까 A가 만드는 건 들어가는 방향이야. B가 만드는 건 나오는 방향이고요. 색깔을 이렇게 할 거구나. 얘는 지금 A가 만드는 자기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P가 만드는 자기장을 계산해 보면 T분의 2I0죠. B는 2I0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러면 요거를 P가 만든 자기장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서로 방향이 반대니까 만약에 들어가는 걸 플러스 나오는 걸 마이너스로 한다면 A가 지금 플러스고 얘가 지금 마이너스죠. 그래서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2D분의 3I0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방향이 마이너스니까 아까 우리 마이너스가 나오는 방향이라고 했죠. 그래서 나오는 방향이다. 니은은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T급 볼게요. A, B에 흐르는 전류의 자기장의 세기는
x는 3d랑 x가 d에서가 2분의 3배라고 있어요. 이건 한번 계산해 보면 될 것 같은데 한번 좀 지우고 계산해 볼게요. 자, 그래서 한번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 해보면 이게 i0였고요. 이거는 윗방향으로 2i0였습니다. 그리고 x는 3d에서 여기서의 상황을 살펴보면 b가 만드는 건 들어가는 방향, a가 만드는 것도 들어가는 방향이죠. 오른나살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둘이 더해주면 돼요. 만드는 자기장을. 그러면 d분의 2i0 b가 만드는 거 앞에 k 있어야겠군요. 더하기 a가 만드는 건 k 그리고 이 사이 거리가 4d죠. 4d분의 i0 해주면 k 그리고 4d분의 9i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요게 이쪽 3D에서의 자기장이 들었고요. 그리고 x가 d에서 여기서 한번 구해보면 A가 만드는 건 들어가는 건데 B가 만드는 건 나오는 거니까 서로 빼줘야 돼요. 하나가 플러스 하나가 마이너스면 되니까 일단 빼준다라고만 생각을 해보시고 그럼 계산해주면 A가 만드는 건 K 2D분의 I0고요. B가 만드는 건 K D분의 2I0. 근데 서로 빼줘야 돼요. 그래서 계산해주면 K 2D분의 앞에 마이너스 있겠군요. 3I0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랑 두 개 비교해보면 정확히 2분의 3배 차이 나네요. 그래서 2분의 3배에다 디귿 맞는 말 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4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볼게요. 4번 문제는 이제 도선이 이번에는 서로 수평이 있는 게 아니고 수직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P에서 자기장이 0이래요. P면 지금 이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A가 만드는 건 지금 이렇게 직선이 있으니까 거리가 얼마냐면 이 사이 거리 하나의 길이 이 거리를 만약에 t라고 한다면 지금 2d분의 k i0 이게 A가 만드는 A가 만드는 자기장이 되겠죠. 이제 P가 만드는 자기장을 생각해보면 B가 만드는 자기장을 생각해보면 k 그리고 이 사이 거리는 t밖에 안 되니까 d분의 ib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얘네 둘이 더해서 0 나와야 돼요. 그리고 방향은 반대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A가 만드는 게 지금 들어가는 방향으로 P에서 자기장을 만들기 때문에 P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겨야 되니까 결국 이렇게 전류가 흐르겠구나 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러면 그 크기는 따져보면 얘네 둘이에서 크기가 같아야 되니까 결국 IB가 2분의 1 I0겠구나 이제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P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2I0가 아니고 2분의 1 I0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기억은 틀린 거 되고요. AB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Q랑 R에서 크기를 비교했어요. 그러니까 Q랑 R에서 크기 비교했어요. 이것도 단순 더하기 빼기예요. 자, 보시면 B가 만드는 건 B가 지금 이렇게 전류가 흐르니까 B가 Q에 만드는 건 들어가는 방향으로 생기고요. A도 지금 얘가 위로 전류가 흐르니까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생기죠. 그래서 얘네 둘의 자기장을 더해주면 됩니다. 그럼 일단 파란색, 그러니까 B가 만드는 거 해주면 T분의 이 사이 거리 T분의 K 있고요. B의 전류가 2분의 1 I0라고 했어요. 그리고 A가 만드는 거 따져보면 K 있고요. 그리고 이 사이 거리가 4D죠. 그럼 4D분의 I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둘을 더해주면 결국 K 그리고 4D분의 3I0 이제 이렇게 결과가 나오겠네요. 근데 여기 R 지점은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오는 방향이고요. 지금 B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방향 자기장을 만들기 때문에 둘이 각각 구해서 빼줘야 돼요. 일단 A부터 한번 계산해보면 거리가 D니까 D분의 KI0 이렇게 나올 거고요. B가 만든 자기장은 얼마가 나올 거냐면 거리가 2D니까 K2D분의 2분의 1 I0겠죠. B의 전류가 2분의 1 I0니까 그래서 얘네 둘이 빼줘야 돼요. 그러면 A는 K D분의 I0고요. B 같은 경우는 K 4D분의 I0니까 서로 빼주면 K 4D분의 3I0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 지금 크게 같아요. 방향은 사실 다른데 계산해보면 그래서 세기만 놓고 봤으니까 서로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R에서 AB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XY 평면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했는데 R 지점을 보면 지금 A가 나오는 방향이라고 했고요. A가 나오는 방향 B가 들어가는 방향인데 B가 더 전류가 약하거든요. B는 2분의 1 I0고요. 좀 지우고 깨끗하게 볼까요?
지우 깨끗하게 보면 A가 만드는 거는 A는 거리가 D고요. 지금 B는 거리가 ED예요. 그리고 A는 전류가 I0가 흐르는데 지금 B는 전류가 2분의 I0. 그러니까 전류의 세기도 작은데 거리도 더 길어요. 그래서 결국에 A에 의한 효과가 더 큽니다. A가 만든 자기장이. 근데 A가 만든 자기장이 지금 R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지금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결국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나오는 방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맞는 거는 니은 하나 이렇게 되겠네요. 진짜 계산을 해야 되면 아까처럼 계산해서 4분의 3을 구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방향만 물어봤으니까 바로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사실 니은에서 이미 R에서의 자기장을 구했기 때문에 디귿은 바로 풀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두 번 생각하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스스로 혼자 약속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어떤 약속을 할 필요가 있냐면 이제 이런 문제 풀 때 예를 들면 들어가는 걸를 본인이 플러스라고 정하면 뭐 나오는 거를 마이너스라고 정하고 이거에 맞춰서 이제 계산하면 부호가 플러스면 들어가는 거, 마이너스면 나오는 거 이제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계산하면 바로바로 이렇게 방향까지 바로바로 알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답은 이제 2번 나왔고요. 이제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자, 5번 문제 풀어볼게요. 이제 원형이 만드는 자기장, 중심에서 만드는 자기장 크기 이렇게 구합니다. 반지름이 이제 D라고 했을 때 중심에서 만든 자기장은 K 프라임 D분의 I 이렇게 이제 구하죠. 반지름 이 원형 반지름이고요. K 프라임이라고 한 이유는 보통 직선 도선이 이제 거리 R 떨어졌을 때 만든 여기서의 자기장 세기 이거를 K 이제 R분의 I 이렇게 보통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 전류가 I가 흐를 때 이때 이 K랑 이 K가 실제로 숫자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약간 다르다는 의미로 이제 프라임에 붙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가 만드는 게 요거고요. 나가 만드는 건 K 프라임 그리고 이 D분의 I 제로 이렇게 될 거고 이제 가가 만드는 건 이제 전류가 이제 EI 제로니까 K 프라임 D분의 EI 제로 될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하면 총 분자에는 2가 있는데 얘는 1이고 얘는 2 없으니까 총 4배 차이 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나가 더 작아요. 4배 더. 그래서 나분의 가니까 결국 이건 5번 이렇게 되겠네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던 문제고요. 6번 문제도 보시면 보통 이렇게 원형 두 개 이렇게 겹쳐 있는 것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보시면 이때 전류연 자기장이 빵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류연 자기장이 빵. 근데 지금 A가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거든요. 그러면 지금 암페어 법칙 생각하면은 나오는 방향으로는 자기장이 생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기 나에서 O에서 자기장이 0 나와야 되니까 여기 B는 이렇게 전류가 흘러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드니까 이게 상쇄돼서 없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크기가 똑같아야 상쇄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A가 만드는 자기장은 K 프라임 뭐 D분의 I 제로라면 B가 만드는 자기장은 K 프라임 ED분의 I B일 거니까 얘랑 크기가 똑같아야 되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결국 I B가 EI 제로다 라는 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O에서 A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 나오는 방향 얘가 지금 시계 반대 방향이니까 오른손 붙이 생각하면은 나온다. 기억 맞고요. B에 흐르는 전류 방향 시계 방향 오른쪽 가니까 시계 방향 맞네요. 니은도 맞고 전류색이 EI 제로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니은 다 맞는 이제 5번 이렇게 가면 될 거고요. 7번 볼게요. 7번 보시면 여기도 똑같은 거의 대부분 패턴이 비슷합니다. B의 중심 P에서 여기서 지금 가 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가의 상황에서 A, B 두 개에 의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빵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B가 만드는 자기장을 생각하면은 얘가 또 오른손 법칙 생각하면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 만들어요. 그러면 A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야 결국 자기장이 상쇄되는 거죠. 0으로. 그러니까 얘가 위로 전류가 흘러야 되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는 A를 전류 방향을 그대로 놔두고 지금 한 거거든요. 위치만 바꿨어요. 그러면 A가 P에 만드는 방향도 나오는 방향, B가 만드는 방향도 나오는 방향. 결국 얘는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죠. 둘이 상쇄가 안 될 거니까. A에 흐르는 전류 방향 플러스 방향 맞고요. 서로 가 같은 경우에 A가 만드는 자기장 그리고 B가 만드는 자기장은 세기는 서로 같고 방향이 반대니까 0 이렇게 만든 거니까 니은도 맞는 말.
나에서 AB에 의한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이다. 지금 나오는 방향 둘 다 나오고 있죠. 그래서 맞는 건 5번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볼게요. 지금 과정 1은 방향이 가방향이니까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요. 세기가 2I래요. 이게 B1인 상황이고요. 이제 나로 흐르는 여 같은 경우에는 2 과정이고 이때 지금 P에 생기는 자기장이 B2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솔레노이드 내부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가문수 그리고 뭐에 비례하냐면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제 솔레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 반지름하고 또 상관이 없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이걸 한번 계산을 해주면 결국 가문건 똑같은데 얘가 그러니까 1번 과정이 더 전류가 더 세니까 이게 2배 더 자기장이 세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2번 아니면 1번으로 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에서 자기장 방향 2면 지금 나방향이네요. 나방향이면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있는 거니까 오른손 법칙 잘 생각을 해주면 이 방향으로도 이제 자기장이 생기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답은 1번으로 가야겠네요. 자, 이어서 9번 봅니다. 다이나모 이론, 지자기 역전, 지구과학에서 많이 다룬 내용인데 이제 굳이 지구과학을 배우지 않더라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 개념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다이나모 이론에 따르면 이제 외액에 철과 니켈로 구성된 액체 상태의 외액이 있고요. 얘가 운동하면서 전류가 이제 마치 흐르는 효과가 발생해서 지구자기장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구자기장이 바뀐대요. 방향이 뒤바뀐다. 근데 지구 자기장 방향으로 자기화되는 암석. 이 암석은 지구 자기장 방향으로 자기화되니까 상자성체 아니면 강자성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반자성체는 아니겠죠. 근데 가의 운동 방향 항상 일정하다. 근데 얘가 결국 전류거든요. 근데 지금 지구의 자기 방향이 바뀌었다는 건 결국 전류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니까 이게 항상 일정하다. 뭔가 좀 이상해 보입니다. 나는 반자성체 아니고 강 아니면 상자성체고요. 근데 아마 강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 유지해야 되니까. 상일 수도 있겠네요. 상일 수도 있고 강일 수도 있는데 확실한 건 이제 반은 아니라는 거죠. 현재 지구 자기장은 그린 것 같고 지구를 막대적으로 생각했을 때 H죠. 지금 자기장이 들어오는 방향이니까 여기 이제 S극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맞는 거 2번 하나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볼게요. 10번 문제 보시면 지금 이것만 놓고 오면은 굉장히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어려워요. 사실 이 문제 처음 봤을 때 뭐야 이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잘 한번 봅시다. 일단 어떻게 했냐면 외부 자기장 방향과 같은 방향을 정렬 하는지 그러면 yes 아니면 no죠. 그러면 yes. 그럼 여기 해당하는 애는 강자성체 아니면 상자성체 있고요. no 하면은 반자성체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도 자성을 오래 유지하는가? 그럼 오래 유지하는 애 딱 하나입니다. yes 이게 강자성체고요. no가 상자성체랑 이제 반자성체 이렇게 있죠. 그래서 해당 물질이 없는 걸 생각해 보면 딱 한 가지 있어요. 해당 물질 아예 없는 거.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 두 개를 모두 만족하는데 해당이 없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해당되냐면 반대로 자기장이 걸린다. 이런 애는 사실 반자성체가 있긴 한데 걸리고 이게 유지된다. 이런 애는 없어요. 그죠? 이런 애는 해당 물질이 없는 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해당하는 애가 어떤 애냐면 반대로 자기장 걸리고 유지가 된다는 애 고르면 돼요. 그러면 지금 내부 자기장 제거 시 자성 유지. 지금 요게 이거를 기준으로 보자면 요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해당하는 거. 여기 해당하는 게 해당 물질이 없어요. 여기는. 근데 이게 지금 이쪽 라인이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자성 유지 여부니까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는 없고요. 여기는 하나 있단 소리죠. 여기가 강자성체. 그러니까 유지가 되는 애가 딱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이제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걸 기준으로 내려가는 거. 그러니까 여기 해당하는 애가 반대로 걸린 거니까 이쪽이 반대로 걸리는 애. 이쪽은 나라는 방향.
아니 그러니까 같은 방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여기는 같은 방향이면서 유지가 되니까 강자성체 딱 말 맞죠? 그러면 이쪽 라인 같은 방향인데 같은 방향인데 유지가 안 돼요. 근데 여기는 유지가 안 되는 애들, 유지가 안 되는 애들 이제 이쪽 라인이, 그러니까 얘가 상자성체가 되겠죠. 여기는 유지는 안 되지만 반대로 걸리는 애니까 여기가 반자성체.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여기가 강이고요. 좀 정리를 해보면 이쪽이 강, 여기가 상, 여기가 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이거 문제 되게 좀 이 표를 이제 해석하는 게 좀 어려웠는데 좀 신유형 같은 문제였어요. 그래서 표를 어떻게 빨리빨리 파악하냐 이게 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이거 이제 해석하는 게 얼마나 빨리 해석하느냐. 그래서 강자성체가 A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쪽이 A겠죠. 영역 1이 A, 영역 1이 A 이렇게 있고요. 영역 2가 상자성체 B 되겠네요. 그러면 답은 1번 이렇게 가는 게 옳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석이 여기 있고요. 이제 여기 저울이 있어요. 그래서 물체가 있는데 강상 반자성체가 각각 A, B, C 이렇게 있습니다. 고정시켰을 때 눈금 비교죠. 이게 만약에 강자성체면 자석이 달라붙으려고 할 거예요. 물체가 여기 있고 자석이 강자성체에서 달라붙으려고 하니까 자석이 위로 힘 받겠죠. 그러다 보면은 저울의 눈금이 작아질 거예요. 그래서 FA는 원래의 무게보다 더 작을 겁니다. 그러겠죠? 근데 상자성체를 갖다 놓으면 이제 B를 갖다 놓으면 B는 이제 이렇게 할까요? 상자성체 갖다 놔도 위로 힘 받겠죠. 서로 달라붙으려고 하니까. 근데 그 힘이 더 약할 거예요. 그 힘이 약하니까 누르는 힘, 그러니까 FA에 비하면 저울을 누르는 힘은 더 크겠죠. 그러니까 중력 때문에 누르는데 지금 이 힘으로 인해서 물체랑 자석 사이에 인력에 의해서 뜨는 힘이 발생하니까 위로 작용하는 힘이 발생하니까 저울의 눈금이 좀 작아졌는데 강자성체가 상자성체보다 더 강하게 끌 거니까 결국 결론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죠. FA는 질량이 많이 원래보다 많이 줄었을 거고 중력의 힘이, 그리고 FB는 위로 당기는 힘이 작으니까 결국 이 저울의 눈금값만 비교하면 이게 더 큰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게 더 좋겠구나. 그러니까 중력이 만약에 이렇게 mg가 있고요. 이제 올라가는 힘 FA, 올라가는 힘 FB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면 이제 저울에 이때 이제 저울에 눈금이 매겨지는 건 결국 mg 빼기 f, 이제 인력 때문에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힘이 발생해서 결국 이거만큼이 이제 저울에 눈금으로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될 텐데 이 f가 a가 훨씬 더 크니까 결국 이제 이거에 이제 f라고 한다면 이제 FA가 훨씬 더 크니까 얘가 크면 클수록 얘가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FC는 오히려 이런 경우입니다. FC는 반자성체니까 밀어내겠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힘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FC 같은 경우 이쪽으로 힘을 가합니다. 그럼 중력과 얘가 더해지는 결과니까 눈금이 더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FC 이런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C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P, 그 다음에 A. CBA 5번. 11번도 5번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자, C5 문제 봅니다. 이제 균형 자개장에 강인지 상인지 반인지 모르는 거를 이렇게 하나씩 놔둬서 자화를 시켰고요. 근데 무조건 자화되는 건 아니겠죠. 이제 강자성체만 자화가 오랫동안 유지가 될 거고 상반은 저 외부 자개장을 없애는 순간 이제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외부 자개장 없애고 AB 한번 묶고 BC 한번 묶고 AC를 가까이 했더니 자기력 측정했습니다. A랑 B 사이는 인력입니다. 인력이라는 건 결국 힘이 작용했다는 거고, 힘이 작용했다는 건 둘 중에 하나는 강이라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강, 상, 반 중에 균형 자기장을 없애도 본인이 자성을 유지하는 건 강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지. 근데 강이 있는데 인력이 작용하려면 강과 상이 만나야만, 강이 일종의 이제 자석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만나야만 인력이 작용할 거고, 이렇게 둘이 만나면 이제 척력이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지금 A, B는 얘는 하나는 강이고
하나는 상이라는 소리예요. 누가 강이고 누가 상인지 모르겠지만 A와 C는 없어요. 그 말은 결국 없다는 건 상과 반이 만났을 때는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겠지. 왜냐하면 상도 외부 자기장 없으면 자성 없을 거고 반자성체도 외부 자기장 없으면 자성을 잃어버리니까 얘네 둘이 만나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A와 C가 상이랑 반이에요. 그럼 지금 A가 여기 공통으로 있으니까 결국 A가 상이고요. C가 반자성체 그리고 B가 강자성체. 그럼 B가 강자성체고 C가 반자성체니까 이때는 서로 밀어내겠네요. 그럼 청력 작용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기억은 총력이고요. A는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자기화된 상태가 바로 사라진다. A가 상자성체니까 바로 사라지죠. 니은도 맞고. C 반자성체는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 그래서 맞는 거는 기억과 니은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볼게요. 지금 물방울 같은 경우에 공중에 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판에서 나오는 자기장 윗방향이라는 건 지금 여기가 지금 N극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지금 자기장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물방울은 중력의 힘을 받을 건데 이 중력의 힘을 아래로 받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떠 있으려면 이 물방울이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으로 이제 자화가 돼야 이제 N극에서 서로 밀어낼 거니까 얘가 떠 있겠죠. 결국 물방울은 외부 자기장과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자화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물방울은 이제 반자성체라고 해요. 자성체. 자, 이래서 이제 물방울은 이제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된다. 기억이 이제 맞는 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 상황을 보면 자석에 붙어있던 못을 뗀 후 자기화되지 않은 것을 샀더니 서로 달라붙었다. 결국 이 못은 이제 자석을 뗐음에도 불구하고 자성이 띄어서 이렇게 달라붙은 거니까 결국에는 이제 강자성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위에가 N극으로 자화돼 있으면 밑에가 S극으로 자화돼 있을 거고 그럼 이 두 번째 못에서 다시 이쪽이 N극이 자화되고 이쪽이 S극 자화돼서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못은 강자성체에 맞고요. 다해서 이 못을 새로 또 자화가 안 된 것에 갖다 대면 결국에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못에 S를 갖다 댄 건데 이번에 N을 갖다 댔는데 이게 어차피 자화가 안 돼 있는데 일종의 자석이 온 거잖아요. 자화된 못이니까. 그럼 이가 S가 되면서 슉 달라붙겠죠. 그러니까 밀어내지 않고 미는 게 아니고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디귿은 좀 이상하고 그래서 맞는 건 기억과 니은 3번으로 가면 될 거고요. 자, 14번 보시면 이제 균일항 자기장이 이제 위쪽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판때기 A가 N극이라는 소리고 이 위쪽이 이제 S극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결국에 S극이 위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S극이 위에 있는 거니까 지금 A가 N극으로 자화될 거고 얘도 N극으로 자화가 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얘가 지금 강자성체 아니면 상자성체일 거니까. 자, 그런데 A 같은 경우에는 못에 달라붙은 걸로 봐서 A가 강자성체고 얘는 이제 상자성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얘는 안 달라붙었죠. 자, 그러면 P가 지금 현재 N극이니까 얘가 N극이면 얘가 지금 N극이면 못 이쪽이 S극으로 자화됐을 거고 이 끝이 N극으로 자화됐겠죠. 그래서 기억은 N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A는 강자성체 맞고요. 기억은 S극이 아니고 N극이고요. 다에는 상자성체 현재 외부 자기장이 없어서 얘는 지금 자성을 띠지 않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다에서는 자기장을 갖는 원자가 없다라는 게 맞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상자성체 이게 그 이론을 공부해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보통 이제 강자성체는 강이 있고 상자성체가 있으면 강자성체는 이렇게 자구가 있거든요. 자기구역이라고 하는데 이 자구가 있어서 처음에는 이렇게 막 마음대로 이렇게 돼 있다가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게 어떤 일정한 방향을 띠고 있어요. 방향성을. 뭐 이쪽 오른쪽일 수도 있고 왼쪽일 수도 있고 크게 보면 이렇게 방향성을 띠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외부 자기장이 오면은 이게 이제 일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정렬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게 계속 유지가 되는. 그래서 이게 강자성체의 특징은 이제 자구가 있다는 건데 상자성체는 자구가 없어요. 그런데 대신에 원자 하나하나는 이렇게 자성을 띠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각각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각각으로 있다가 외부 자기장이 걸어주면 그때 한 방향으로 딱 이렇게 정렬이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외부 자기장을 없애주면 얘가 다시 제각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원자 하나하나를 보면 자성을 안 띄는 게 아니고 자성을 띄는데 이게 랜덤으로 돼 있어 방향이 랜덤성이라서 이걸 정확히 보면 결국 자성이 빵이 되는 현상이거든요. 서로 상쇄돼서. 그래서 원자가 없다란 말은 조금 어폐가 있고요. 그래서 디귿은 아니다 이렇게 봐서 기억 하나만 답으로 가야 됩니다. 상자성체도 이렇게 자성을 띄는데 얘가 일정한 방향을 갖고 있으면 그때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 자성을 띄는 거고, 근데 얘는 이제 랜덤하게 방향을 갖고 있으면 이제 자성을 안 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기장을 갖고 있는 원자가 없다는 사실 이제 반자성체 해석입니다. 반자성체. 얘는 원래 없다가 외부에서 걸어주면 그때 이제 반대로 이렇게 거는 거. 이렇게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은 사실 반자성체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겠네요. 다음 15번입니다. 15번은 이제 전자기도 관련된 문제 같은데, 이제 얘가 이렇게 쭉 다가오면 지금 요렇게가 하나의 큰 회로죠. 이 회로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장이 이쪽으로 이렇게 자기 손속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얘가 이렇게 올수록 점점 이렇게 찰 거니까. 그래서 이 입장에서는 지금 자속이 증가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증가할 거냐면 이 회로가 여기를 통과할 때까지는. 물론 이 이후부터는 다시 말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올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핑크색이 주황색 방향으로 이렇게 올 때까지는 자속이 변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면적에 해당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속이 변하지 않은데 다시 얘가 여기까지 간 다음 이제 이렇게 통과할 때는 이제 점점 자속이 줄어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옳은 거 골라라 했습니다. 0에서 t까지 운동하는 동안 이렇게 p가 0에서 t까지 이렇게 움동이는 동안 그러면 결국 이렇게 되겠네요. 최종이 0에서 t까지 했으니 이제 이렇게 되는 동안 도선을 통과한 자기 손속이 증가하죠. 그 면적을 통과한 자기장이 점점 많아지는 거니까 2D에서 3D까지, 그러니까 결국 2D면 이런 거죠. 지우고 얘기해 볼까요? 아까 여기 하면서 했던 내용 같은데 2D P가 2D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3D면 지금 이 상황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동안 저항 유도 전력 왜냐하면 자속이 변하지 않으니까 유도 기전력이 생기지 않아서 유도 전력이 흐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흐르지 않는다. 저항에 흐르는 유도 전력 방향은 X가 D를 지날 때랑 O를 지날 때 서로 같다. 지금 D를 지날 때면 지금 요렇게죠. 여기를 통과할 때는 점점 자속이 증가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OD를 통과할 때 여기서 이렇게 갈 때는 자속이 감소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지금 방향이 반대죠. 하나는 증가하니까 증가하지 않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생길 거고, 자속이 감소할 때는 오히려 자속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생길 거니까 방향이 서로 반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맞는 거는 기억과 니은 3번 이렇게 가야 되겠고요. 16번 보겠습니다. 균형 자기장 영역이 이렇게 있고요. 이번에는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15번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반대로 뭐 하냐면 여기 있는 자기장의 세기를 바꿔줘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장의 세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바뀌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T0일 때, T0면 현재 이 상황이죠. T0일 때 저항에 흐르는 유도전류 방향이 P에서 Q 방향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마이너스 B0였다가 점점 B가 약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따져줘야거든. 근데 유도전류가 이 방향이라는 건 지금 생각해 보세요. 유도전류가 지금 저렇게 시계 반대 방향이라는 건 나오는 방향으로 지금 유도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겼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유도전류는 항상 자속 변화의 반대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생기잖아요. 자속 변화를 반대하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게끔 유도전류가 흐르니까 지금 이렇게 유도전류가 생겼다는 건 결국 나오는 자속이 점점 줄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니면 들어가는 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거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파란색이 유도전류인데 유도전류가 지금 저렇게 생겼다는 건 결국 나오는 게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거나, 나오는 게 줄어들었으니까 나오는 걸 얘가 이제 늘어나게 해주는 거고요. 아니면
들어가는 자기장이 기장이 증가하고 있다. 자속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상쇄시키기 위해서 나오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생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 T0 상황이 전류가 점점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두 개의 상황 중 위에 거, 그러니까 요게 좀 더 맞아떨어집니다. 나오는 게. 그냥 결국 마이너스 P0는 지금 나오는 방향이에요. 자기장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지금 위에 있는 플러스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 글씨가 너무 이상하네요. 안 예쁘다. 들어가는 방향으로 플러스 방향이 들어가는 방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자, T0일 때 B의 방향은 종이의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이다. T0면 지금 여기 마이너스 상황이니까 나오는 방향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나오는 거예요. 기억 틀렸고요. 3T0일 때 3T0면 현재 이 상황입니다. 3T0일 때 저항의 전류는 P에서 Q, 그러니까 같은 방향이라는 소리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이나 이 상황은 지금 현재 기울기가 똑같은 기울기니까 사실 같아요.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지금 이제 플러스 방향이니까 들어가는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는 자기장이 증가하고 있는 중이죠. 들어가는 게 증가하니까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겨야 되니까 유도전류가.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나오는 거 이쪽으로 이제 유도전류가 생겨야 되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게 증가한다는 건 결국 유도전류는 나오는 방향으로, 항상 자속의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니까 나오는 방향이니까 결국 T0일 때랑 똑같은 방향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에서 저항 Q, 니은은 맞는 말이네요. 그냥 이 기울기만 보시고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자, 저항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는 8T0일 때가 2T0일 때보다 크다. 유도전류가 세려면 그럼 자속이 빨리빨리 변해야 되는 거죠. 8T0일 때랑 2T0일 때랑 지금 기울기 비교해보면 지금 이때가 더 기울기가 크니까 8T0일 때가 더 전류가 작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맞는 건 니은 하나 되겠습니다. 자, 이제 17번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17번 보시면 지금 막대기에 지금 코일 감아서 전류를 흘렸더니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운동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유도 전류가 흘렀나 봐요. 유도 전류가 흘렀다는 건 결국 얘가 자석이라는 소리고, 얘가 자석이라는 건 결국 한번 이렇게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고 떼냈을 때 자성이 유지된다는 소리니까 이제 강자성체라는 소리죠. 그래서 막대기는 강자성체, 기억은 맞고 들어가겠죠. 그러면 기억 고르면 되니까 세 개 중에 하나 고르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지금 문제를 보면 막대가 P를 지날 때 저항에서는 화살표 방향 유도를 흔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 흐르는 방향이 화살표 방향이 이거래요. P에서. 그러면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건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군요. 이렇게.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르면 오른손 생각하면 이쪽이 지금 N극이라는 소리죠. 이쪽이 S극. 그럼 지금 P가 다가오고, 아니 지금 이 막대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쪽이 N극이 생겼다는 건 다가오는 애는 지금 밀어내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니까 X가 N극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X가 N극, 얘가 결국 N극. 그럼 유도전류가 지금, 그러니까 외부에서 지금 자기장 걸어서 여기에 지금 N극 됐고요. 저 X는 막대기는 지금 강자성체니까 결국 이 방향으로 지금 솔레노이드에 의해서 지금 왼쪽으로 자기장, 자속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쪽으로 자기장이 생기려면 결국 이렇게 전류가 흘러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B가 플러스, A는 마이너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니은도 맞네요. 저항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는 P를 지날 때랑 Q를 지날 때가 서로 같다. 왠지 그럴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가고, 그러니까 P랑 Q에서 속도가 어떻게 될까를 봐야 되거든요. 속도는 지금 현재 이 거리랑 이 거리가 같다고 하더라도 속도가 다르면 결국 자속의 변화율이 틀리니까 결국 유도전류 세기가 달라질 건데, 지금 P에서 좀 주고 얘기해 볼까요? 2점짜리니까 좀 자세하게 합시다. 처음은. 그래서 얘가 지금 슉 다가오면 지금 얘가 이제 운동 에너지를 갖고 오는 거죠. 운동 에너지를 갖고 오는데 그 중에 일부가 여기 전기 에너지가 생겼죠. 운동 에너지 일부를 전기 에너지로
가져가요. 그럼 여기서 당연히 속도가 좀 더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여기 속도가 줄어드니까 결국에 유도 전류가 더 약하게 생겨요. 그래서 이때는 좀 세다가 빛이 만약에 저항이 전구라면 빛이 좀 세다가 그러니까 전류가 잘 흐르다가 Q 되면 전류가 좀 더 약해지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왜냐하면 속도가 줄어드니까요. 그래서 같지 않아요. 그래서 맞는 거는 기억과 니은 4번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18번 문제 볼게요. 자, 보면 일단 이거는 무선 충전기고요. 얘는 이제 전자 기타 같아요. 전기 기타. 일단 가부터 보면은 지금 여기 코일이 있어서 이제 이쪽에 코일이 있어서요. 이 코일에서 전류가 흐르면 이쪽에 이제 자기장이 생길 거고 이 자기장에서 여기서 유도 전류가 생겨서 결국 충전이 된다. 이 원리인데 자, 한번 볼게요. 이 자기장이 여기서 일정한 자기장이 걸어져 버리면 이 자기장이 일정하다 하면 이 2차 코일 입장에서는 자속이 변하는 게 아니죠. 물론 자기장은 있지만 자속이 변하지 않으면 결국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 자기장이 변해야 돼요. 근데 이 자기장이 변하려면 결국 1차 코일에는 전류 세기가 변해야 돼요. 세기가 변하거나 방향이 바뀌거나 전류가 변해야 자기장이 변할 거고 자기장이 변해야 여기서 자속이 변할 거고 이 자속이 변해야 유도 전류가 흐르고 그래야 이제 충전이 된다. 이 논리로 가야 되는 거죠. 1차 코일에는 세기와 방향이 일정한 전류가 흐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저기서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그래서 기억은 아닙니다. 우리가 충전 패드는 교류가 흐릅니다. 거의 교류가 흐르고요. 여기서 이제 충전이 되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자, A는 N극이다. 볼게요. 기타 줄이 얘가 근데 이제 강자성체거든요. 그런 말이 강자성체라고 나와 있네요. 강자성체라서 A가 N극이면 이쪽이 S극이 될 거고 이쪽이 N극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는 N극 맞습니다. 기타 줄이 가까워지거나 멀어질 때 유도 전류 발량이 같다. 딱 봐도 왠지 아닌 것 같죠. 이제 기타 줄이 퉁 튕겨서 얘가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S극이 이렇게 슉 이제 기타 줄이 가까이 다가오면 S가 다가오는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일 입장에서 S가 다가오니까 S를 밀어뜨리는 방향. 그러니까 이쪽에 S 되고 이쪽에 N극 되게끔 전류가 흘러요. 그러면은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 거지?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거죠.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데 반대로 이제 S가 도망가 버리면 S를 끌어당기는 방향으로 이제 전류가 흘러야 되니까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이 되게끔 전류가 흐르겠죠. 그럼 아까랑 반대로 이렇게 전류가 흐를 거라서 결국 전류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래서 같지 않다. 맞는 건 니은 하나 되겠네요. 자, 19번입니다. 자, 이 문제 보시면 지금 일단 이걸 잘 살펴야 돼요. A 입장에서 A가 전류를 위로 흐르든 아래로 흐르든 자기장을 만들겠죠.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자기장 만들 건데 뭘 생각해야 되냐면 가까운 쪽 그리고 이제 먼 쪽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 보자면 이쪽이 당연히 자기장이 좀 더 클 거고요. 이쪽이 자기장이 좀 더 이제 작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분하고 이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쪽이 크고 한쪽이 작을 거예요. 근데 전류가 위로 흐르는지 아래로 흐르는지 모르니까 방향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는 방향인지 나오는 방향인지 모르지만 가까우면 자기장이 크고 멀수록 자기장이 작다.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면 나와라. 자, 한번 해봅시다. 이제 단서를 보면 B가 플러스 방향 움직일 때, 그러니까 이쪽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어찌됐든 자기장이 점점 약해지는 방향으로 가니까 자속이 점점 줄어든다. 다시 말하면 이 면적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점점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하는 거죠. 왜냐면 자기장이 점점 약해진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근데 그때 유도 전류 방향이 저항에서 플러스 방향, 그러니까 이렇게 전류가 흐른대요. 지금 자속이 줄어드는데 이렇게 흐른다는 건 자속이 줄어들면 자속이 증가하게끔 유도 전류가 발생하잖아요. 유도 전류 발생. 근데 그 방향이 이 방향이래요. 근데 이 방향이 지금 현재 자속이 이렇게 나오는 방향이죠. 암페르 부츠 생각하면 결국 이 A가 만드는 이쪽 방향에 만드는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 결국에는 아랫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암페르 부츠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속이 줄어드는 거고 이렇게 돼야 되니까 결국 이제 일방향이 된다.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세요. 유도 전류 방향은 A에 흐르는 전류 방향은 마이너스 Y. 이제 기억은 맞는 말 됩니다. B가 A를 향해서 이쪽으로 가게 되면 자기 손속 증가. 왜냐하면 자기장이 강한 곳으로 가고 있으니까 자속이 증가할 거고 그때는 전류 방향도 이 방향이 되겠죠. B가 플러스 방향에 움직일 때 이렇게 움직이면 이거를 통과하는 자속 세기가 변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쪽 라인, 이 라인은 모두 다 지금 자기장의 세기가 똑같을 거니까 얘가 위아래로 움직인다고 해서 여기를 통과하는 자속의 크기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속이 일정하니까 유도 전류는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맞는 거는 기억과 니은 3번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20번. 자, LED 등장해 있고요. LED는 이제 한쪽 방향만 전류가 흐르죠. 근데 지금 문제를 읽어보면 이때 LED 빛 방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 때. 자기장 영향을 봤더니 자기장이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자기장이 걸려 있네요. 얘가 오른쪽으로 가버리면 자속이 좀 증가하죠. 들어가는 자속이. 그러니까 나오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생긴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큰 회로를 놓고 오면, 그러면 나오는 방향 유도 전류가 흘러야 되니까 요렇게 윗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거죠.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릅니다. 근데 LED에서 불이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는 건 시계 반대 방향으로 결국에 이런 거거든요. 일종의 이 금속 막대기가 건전지가 지금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들어오니까요. 그럼 결국에 X는 플러스니까 X 이쪽이 P형, 이쪽이 N형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야 불 들어오는 거죠. P형이 플러스 방향이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이 P형이어야 LED가 불 들어오니까 결국 뭐 다 있나? X는 P형이다 맞고요. 디귿자형 레일과 금속대로 둘러싸인 면을 통과하는 거 2랑 1 비교하면 2가 더 속도가 빠르니까 자속 변화량이 더 크다. 뭐 니은도 맞는 말이네요. 그래서 이때 빛이 더 밝을 거예요. 전류가 더 세니까. 3에서는 LED 빛 방출한다. 3 같은 경우에는 얘가 왼쪽으로 움직이죠. 얘가 지금 이쪽으로 왼쪽으로 움직여 버리면 결국 유도 전류 방향이 반대일 거라서 이렇게 전류가 흐를 거고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이제 LED 입장에서 역전이가 걸리는 거니까 빛 방출 안 하겠죠. 그래서 맞는 거는 기억과 니은 4번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